예, 안녕하세요. 도드람 양돈연구소에 근무하는 정현규입니다. 저는 양돈장에서 한 8년 근무했고요. 지금 도드람에 와서 30년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업계에 와서 이제 한 40년 정도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종화입니다. 현재는 팜스링크라는 아직은 작은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양돈업계에서 일한 지는 한 6년, 7년 정도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행가가 되고 싶거나, 그 다음에는 수의사가 되고, 또 이 수의사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능하면 가장 안 가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애완동물 쪽보다는 역시 먹는 쪽에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어떤 산업동물 쪽, 소 아니면 돼지 쪽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소는 저한테는 조금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크고 여러 가지. 그래서 돼지 쪽에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할아버지는 반대 안 하셨어요? 돼지 한다고 했을 때? 전혀 반대 같은 거는 없었는데 저런 거는 조금 있었어. 아마 농장에 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농장에서 일하는 걸 보고는 저건 아닌데 싶었었던 거 같고, 시골에 와서는 가능하면 양돈을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수의사 졸업하고 다른 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은 해가지고 좀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처음에가 그런 게 조금, 아마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다들 농장을 꿈꾸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왜 농장 안 하시냐, 농장 하실 생각 없냐, 왜 안 하셨어요? 근데 나도 농장에 근무할 때는 농장 하고 싶어서 8년 딱 근무하고 내 농장을 잠깐 시작을 막 하려고 직접 용접하면서 축사 짓고, 지금도 그 축사가 그대로 지금 시골에 남아 있는데,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이제 기회가 돼서 이 도드람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내가 협동조합 다른 양돈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괜찮겠다. 또 하나는 내가 사람을 기르는 거, 수의사들. 그래서 지금은 다들 같이 근무하던 분들이 이제 조합원도 되고, 조합의 임원도 되고, 또 컨설팅하는 수의사도 되고, 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걸 보니까 오히려 이게 나한테는 보람이었구나, 지금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나는 양돈 안 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전혀 후회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보람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은 돌아가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은 안 해보고, 다만 저 생각은 해봤어요. 내가 수의과 대학 입학할 때 원서를 2군데를 썼는데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내 고등학교 때 꿈이 여행가가 돼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였기 때문에 수의사로서 어느 정도 이제 은퇴하고 하게 되면 못했던 그거를 지금 다시 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꿈은 아마 언젠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행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양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도 같다가 어느 순간에, 특히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축산 쪽을 전공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축산을 들어갔는데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그것도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 어때? 왜 그랬어? 저는요, 원래는 양돈이 제일 싫었어요. 수의사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인 줄 알았고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맨날 집에 없어가지고, 수의사라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일을 하는가,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되게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바쁘셔가지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은 근데 그 미국에서 대학교를 선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큰 생각은 없었고, 동물은 좋아하니까 축산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뭔가 이제 동물 전반적으로, 그래서 야생동물
그런 뭐 사육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다시 와서 뭐 다른 걸 하다가 이제 다시 졸업할 때가 돼서는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 주변에서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나 생각했을 때 아버지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밖에 없었고 사실은 일이 다들 재미없어 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다니고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니까 되게 그냥 궁금해서 이쪽 일을 한번 해보면은 왜 그런지는 최소한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도 가게 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현장도 가서 내가 공부를 하자 해서 현장까지 가고 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일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궁금하긴 했어. 왜 미국에 있으면서 돼지하고 어렸을 때 유학 갔으니까 돼지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그건 있었지. 방학 때 오면 나 따라서 농장에도 가고 또 그러면서 조금씩은 접촉할 기회는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어쨌든 나는 좋았던 거는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약간 부담스러운 거, 내가 해줄 게 별로 없는데 이쪽 상황을 여하튼 그렇지만 좀 뿌듯하기는 했지. 그리고 나는 그때 생각하면 네가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 대학하고 미네소타 대학 양쪽 이렇게 이제 한참 고르고 결정하고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뿌듯하고 애가 잘 컸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하지. 근데 사실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되게 어린 마음에 뭔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도움을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뭐 멘토로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거의 처음에 일할 때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놓고 더 뭐 이렇게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는 그래서 그때 처음에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연구소 생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는 제가 되게 창피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 동생한테 울면서 전화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엄마하고 2살 동생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딱 지나고 나니까 사회생활이 진짜 힘들구나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학생 때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생활 되게 힘들잖아요. 훨씬 오래 하셨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보다는 물론 있었지. 근데 그건 뭐 얘기할 거는 아니고, 근데 그게 종교가 없거나 다른 거였으면 훨씬 힘들었을 거야. 근데 또 내 일이 재미없거나, 근데 일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 때문에 힘드는 거는 잠시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또 오히려 난 그런 사람, 또 왜냐면 각자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나중에 되면 또 서로의 어떤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다만 이 일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고, 사람 때문에 나온 어떤 환경이나 뭐가 때문에 내 스스로 조금 힘들어질 때, 그때는 이제 내가 잘하는 거, 시장 열심히 쏘다니는 거, 지금 내가 제일 많이 간 게 동대문 시장, 경동 시장, 남대문 시장, 뭐 수시로 요즘도 그거하고 여행하는 거, 정말로 여행 많이 하면서 덕분에 사람들 많이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세계 일주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해결되는 게 오히려 결국은, 근데 힘든 게 나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됐던 거라고 좀 생각을 하지. 근데 아마 너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힘든 일이 많이 닥칠 텐데 그게 뭔가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그게 오히려 그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진짜 해주고 싶지. 그렇지만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어떡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힘들다고 했을 때 아빠가 어차피 회사에는 답이 없다. 원래 회사는 힘든 거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거랑 회사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사실 그 얘기 듣고 사업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내가 직장 생활을 벌써 뭐 83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40년 됐는데 보면 회사뿐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어려울 거고 내가 표현을 그렇게 했으면 진짜 사는 게 다 힘들겠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근데 그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회사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면 그 말 자체보다는 스스로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내가 항상 직장 생활하는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의 시간을 20% 또는 30% 정도는 너의 개발이나 또는 스스로 뭔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그거 결국은 그게 내가 생각하기는 도드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직원들이 수준이 높아지는 게 조합이 발전하는 거고 조합원이 발전하는 거다. 물론 조합원이 발전해서 조합 직원이나 여기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조합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조합원을 발전시키고 더 잘 살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직원들도 그 방법을 앞에서 계속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면 결국은 그런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한 거지. 그러면 제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는 어땠어요?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는데 정말 해보고 싶은 건 한번 해봐야 된다. 또 하나는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하면서 실패도 하고 뭐 힘든 일도 겪고 하는 게 결국은 그게 나이가 들어서는 시작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네 나이가 아직 뭐 30대인데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그게 오히려 자산이 되지 않을까. 다만 그 힘든 일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스스로 찾아내야 되고 조언도 듣고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최종적으로는 그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잘한다면 난 그래서 사업을 한다면 특히 조금 약간의 직장 생활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너처럼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극 찬성. 좀 사업을 해서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어떤 이미 직장 생활에서 많은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네가 이제 연구소에서 3년 그다음에 양돈장에서 1년에서 1년 반 사이 그 정도 현장에서 분만사에서 있었던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있어봤으면 됐고 이제 또 그 정도면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찍 시작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본인이 일단 좋아하는 거라면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후회가 하면 안 되니까. 혹시 아버지는 저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있지. 제일 궁금한 게 중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나는 왜 그러지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항상 생각했어요. 왜냐면 워낙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 같이 여러 해외여행도 내가 많이 다니면서 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게 궁금해서 갑자기라기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얘가 했을까. 지금까지 이것도 처음 물어보는 건데 그때는 진짜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를 많이 보고 오니까 한국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작은 동네 살았잖아요. 서울에 뭐 이렇게 혹은 뭐 어떤 큰 동네에 살았으면 조금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작은 동네에 살면서 되게 좀 큰 데 가서 좀 뭘 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서울도 아니었고 집도 그때만 해도 약간 그 도농 어떤 중간 어떤 뭐 이렇게 시골에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까 근데 또 책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진짜 더 넓은 데 가고 싶다? 그냥 막연한 그냥 동경 같은 게 있어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반반. 잘했다 반, 후회한다 반. 반반 정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너 스스로는 사업에 대해서 시작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또는 잘했다고 하거나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특별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은 업계에서 일한다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일을 관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관둔다기보다는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처음에는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는 수의사인데 나는 수의사가 아니고, 아버지는 어떤데 나는 어떻고,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려면,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조직들은 좀 되게 보수적이고, 또 뭘 하더라도 아버지랑 관련 있는 회사들밖에 없고, 사실은 내가 스스로 다른 걸 일단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더라고요. 기존 뭐 가치관은 비슷할 수 있지만 아예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그리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같은 업계지만 방향은 조금 하는 일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죠. 힘들긴 하지만. 저는 사업하면서 꿈은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아버지보다 유명해지는 거고요. 일단 진짜로 그거 뭐 1차적인 목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양돈 산업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하는,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기술이 좋은데 이 업계를 몰라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맨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여기서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비효율적인 측면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거를 다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중간자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를 통해서 기술이 전달되고 산업에 있는 정보가 바깥으로 전달이 되고 해서 서로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기술이 전달되고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목표고,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 최고가 됐을 때는 당연히 다른 나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거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죠.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천히지만 가고 있어서 뭐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일이 좋으면, 그리고 사람이 좋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꿈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꿈은 잃어버리지 않고 뭐를 해도 지금 하는 게 일단 방향은 잘 잡았으니까, 그러면 아마 또 이제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지. 뭐 부모 마음들이 다 똑같잖아. 어디가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좀 도와주세요. 글쎄, 어렵지. 사회생활하는 입장으로는 존경스러운 분이죠. 아버지 위치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아버지 나이대 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이상한 사람들을 진짜 너무 많이 봤거든요.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안 좋은 의미의 꼰대 같은 분들도 너무 많았는데, 또 그래도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고, 또 자기보다 밑에 사람들한테도 존댓말 쓰시면서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쉽지 않아서 그렇고, 아들로서는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아들로서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 당연히 가족끼리는 그렇지만 되게, 특히 제가 애를 낳다 보니까 이해가 되게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30대 넘어가면서 제 사업 시작하면서 이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조금 원망을 많이 했죠. 집에 많이 없고, 또 일 시작했을 때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건 그랬는데, 사업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둘이서 이런 일에 대한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할 기회가 없었는데, 글쎄요, 참 좋았고요. 부모 마음 같은 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좀 이해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모든 거를 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하자고 해놓고도 제가 되게 후회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걱정도 너무 많이 됐고,
다른 데 다니다 보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꾸중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럼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너무 잘한 것 같고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여행도 같이 나중에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가 돼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거를 다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 아직도 다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둘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다 모여서 좀 진실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